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사람을 잃는다는 게 꼭 죽음으로만 오는 건 아니라는 걸요. 그저 연락이 뜸해졌을 뿐인데, 그저 바빠서 미뤘을 뿐인데, 그렇게 조금씩 멀어진 사람의 얼굴이요. 어느 날은 너무 늦게, 너무 또렷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왜 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괜찮겠지? 언젠가 다시 보면 되지. 친구잖아.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볍게 만들어버렸는지요.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가 미처 부르지 못한 이름이 되어버렸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아마 마음 한구석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이건 설명도 아니고 교훈도 아닙니다. 그냥 나이 들고 나서야 문득 떠올리게 되는요. 한 사람, 아니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늘 바빴어요. 바쁘다는 말이 얼마나 편리한 핑계였는지요.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일도 바빴고, 일하는 것도 바빴고, 집안 돌아가는 일 하나하나가요. 모두 급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늘 뒤로 밀렸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 지금은 좀 힘드니까 나중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미뤄진 건요. 이미 내 편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먼저 연락해 오던 사람, 별일이 없어도 전화를 걸던 사람이요. 오늘 뭐 먹었는지, 날씨가 어떤지, 동네에 새로 생긴 가게가 어떤지요. 돌이켜보면 참 사소한 이야기들인데요. 그땐 왜 그렇게 자주 전화를 했는지요. 나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가 울리면 한숨부터 쉬었던 날도 있었어요. 지금 좀 바쁜데 이따가 다시 전화하지 뭐. 그 말이 얼마나 쉽게 입 밖으로 나왔는지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 친구와 나는 비슷한 시절을 살았어요. 형편도 비슷했고, 사는 동네도 비슷했고, 힘들었던 시간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믿었어요. 않아도 알 거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거라고요. 그 믿음이 사실은 가장 큰 오해였다는 걸요. 나는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친구의 전화가 조금씩 줄었어요. 처음엔 요즘 그 친구도 바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엔 나도 바쁜데 뭐 그렇게 넘겼어요. 서로 연락 안 하는 건 똑같으니까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번만, 정말 한 번만요.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친구라는 이유로 언젠가는 또 연락하겠지.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시간은 그렇게 아무 소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는 동안요. 우리는 서로의 삶에서 조용히 아주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고 나 역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정말 우연히 그 친구 소식을 들었어요. 공통으로 아는 사람에게서 아무렇지 않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 요즘 몸이 좀 안 좋대. 그 말이 왜 그렇게 늦게 도착한 것처럼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괜히 웃으면서 에이, 그 친구 튼튼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그렇게 말하면 사실이 아닌 게 될 것처럼요. 며칠이 지나도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밤에 누워서도 낮에 일을 하면서도 그 친구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화기를 들었어요. 번호는 그대로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렸고 받지 않았어요. 그게 이상하게 가슴을 조금 눌렀습니다. 다음 날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오랜만이네.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금 낮았고 조금 느렸어요. 그런데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왜 이제 전화야? 그 친구는 웃으며 말했지만요.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요. 나는 그때도 애써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예전 이야기만 했어요. 아이들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이야기들만요. 지금 어떤지, 힘든 건 없는지 그런 건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괜히 무거워질까 봐서 였을까요? 아니면 듣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남아있는 것 같았고 하지 못한 말이 목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그날도 또 내일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 들려온 소식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입원했다는 이야기,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 그제야 나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왜 그렇게 가슴이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친구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마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도 나를 보자 웃었습니다. 와, 좋네.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미안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오래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피곤해 보였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또 별것 아닌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집 얘기, 날씨 얘기, 동네 얘기요. 그 친구는 가끔 고개를 끄덕였고 가끔 웃었어요. 병실을 나서며 다음에 또 올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 말이었는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그 친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다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걸린 사진 속요. 그 친구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을 보며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언제부터 혼자였을까?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친구를 보내고 나서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얼굴이요. 자꾸 겹쳐 보이기 시작한 건요. 아직 살아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서 조용히 멀어진 또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첫 번째 친구와는
많이 달랐어요. 먼저 전화하지 않았고,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누가 힘들다고 하면 말없이 옆에 앉아주는 사람이었고요. 약속 시간보다 늘 먼저 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자주 만났지만요. 늘 내가 계획을 잡았고 늘 내가 말을 이끌었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따라오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고요.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없어질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두 번째 친구를 떠올리게 된 건요. 첫 번째 친구를 보내고 나서였어요. 사람 하나가 사라지고 나니 그 빈자리가 다른 얼굴들을 불러오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쉽게 지나쳐왔던 사람들, 당연하다고 여겼던 관계들이요. 하나씩 마음속에서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조용했어요. 말수가 적었고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라는 말을 먼저 했고요. 누군가 걱정할 만한 이야기는 끝내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편안하게 여겼습니다. 편안하다는 이유로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분류해버렸어요. 연락을 못해도 이해할 사람, 약속을 미뤄도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 그런 식으로 마음속에서 그 친구의 자리를 조금씩 줄여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와의 연락은요, 명절 인사 정도로만 남았어요. 잘 지내? 응, 잘 지내. 그 짧은 말들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다고 나는 착각했습니다. 그러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날, 그 친구의 얼굴을 보고 잠깐 멈칫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보다 말라 있었고 눈빛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무언가 말을 하고 싶어 하다가 삼키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묻지 않았어요. 요즘 어때? 그 한마디를 왜 하지 못했을까요? 괜히 이야기가 길어질까 봐, 괜히 무거운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 봐요. 아니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피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몇 마디 안부만 나누고 헤어졌고 그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요,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친구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며칠 동안은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었어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목이 메었고 괜히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내가 싫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문득 두 번째 친구가 떠올랐어요.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미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요. 그래도 이번엔 내일로 넘기지 않았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바로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나를 배려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 이야기나 꺼냈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예전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그러다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좀 어때? 그 질문 앞에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 짧은 침묵이 지금 생각해 보면요. 참 많은 말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그렇지.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괜찮지 않다는 말도, 혼자 버텨왔다는 말도 다 들어 있었어요. 그날 통화를 끊고 나서 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힘든 사람일수록 더 괜찮아 보인다고 착각해버리는 걸까요? 왜 조용한 사람일수록 이미 충분히 단단할 거라고요? 마음대로 믿어버리는 걸까요? 첫 번째 친구는 먼저 손을 내밀던 사람이었고, 두 번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두 사람 모두에게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믿었고, 너무 당연하게 여겼고, 그래서 너무 늦었어요. 나이가 들고 나서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요, 지금 이 관계는 안전하다는 믿음이라는 걸요. 오늘 연락하지 않아도 내일이 있을 거라고, 이번에 지나쳐도 다음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가 약속한 적도 없는데요. 늘 자기 속도로 가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해외에서 살던 지인이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은퇴를 앞두고 귀국을 준비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아주 가까운 친구를 하나 두었다고 했어요. 매주 커피를 마시던 사이였고요.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늘 같은 시간에 만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던 친구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사를 간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멀지 않은 곳이다. 언제든 볼 수 있을 거라고 서로 말하며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했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정착이 되면 연락하겠다는 말로 서로 미뤘고요. 그 사이 그 친구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장례식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우린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가 사라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는 곳이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사람 사이의 오해는 참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니어가 되고 나서야 이런 감정들이 더 선명해지는 이유는요. 아마도 시간의 유한함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일 거예요. 예전엔 한 해가 길었고 한 사람이 곁에 있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계절 하나가 훅 지나가 버리고 얼굴 하나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게 되는 순간들이 잦아집니다. 그래서 더 자주 뒤를 돌아보게 돼요. 그때 왜 그랬을까? 왜 한 번 더 묻지 않았을까? 왜 그 말을 아꼈을까? 이 생각들은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제야 내 마음의 속도를 조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나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대신 사람의 표정을 더 보게 되었고 잠깐의 침묵도 흘려보내지 않으려 해요. 누군가 괜찮다고 말할 때 그 말 뒤에 숨은 조금 느린 숨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이건 다짐도 아니고 결심도 아니에요. 그저 이미 놓쳐버린 시간들이 내게 가르쳐준 조용한 변화일 뿐입니다. 아직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요. 어느 날은 감사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동시에 이미 늦어버린 사람들 생각에요. 마음이 잠시 멈추기도 합니다. 그런 감정들이 이제는 내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요, 누군가의 얼굴이 문득 떠오르셨다면 그건 아마 지금 이 순간이요,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라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로요. 이 밤을 조용히 남겨두고 싶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도, 그저 마음속에서요.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이 있을 테니까요.